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송혜교, 송중기 두 사람의 사랑과 이별의 과정을 플러스 운세력으로 사주풀이를 해가면서 하나하나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왜 그들이 이렇게 헤어질 수밖에 없었는지, 꼭 헤어져야만 하는지, 그 속사정은 어떤지, 그 사주상에 또 나타나는 문제점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기를 합니다. 참고로 사주 플러스에 접속하신 분들은 직접 플러스 운세력에서 같이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주풀이를 할 수 있는지, 어떤 것들이 중요한 건지, 운세력으로 자신의 사주나 궁합을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알아보는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그 플러스 운세력에서 한번 보기를 합니다. 현재 이 부분은 송중기 씨 남자분의 명조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자, 신유일주죠, 그죠? 이렇게 신유일주인데 신유일주의 특성을 한번 살펴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자, 신유일주를 보시면은 일지가 유금이면 배우자의 외모가 뛰어나다고 본다. 한편으로 끼가 많고 색정이 강하고 밝히는 편으로 보기도 한다. 그 다음에 주관이 너무 강해 다른 사람들과 융화에 다수가 문제가 있으나 성품은 정직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고 그 신유일주 같은 경우에 성격적으로는 성격이 차갑고 날카로우며 손맛도 매없다는 평을 듣습니다. 속세적 성격이 짙어 세상을 비관하는 경향도 있다.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가지고 예체능계의 두각을 나타낼 수 있다. 그 다음에 정의감이 있고 신의가 있는 편이다. 간여지동 일주로 성격이 강한 탓에 가족 간에 불협화음이 많을 수 있다. 자, 이렇게 그 일간인자 그런 정도의 성향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일주가. 그 다음에 이 사주에 또 이제 문제가 되는 게 이렇게 유유자형입니다. 이렇게 유유자형. 여기 보시면 유유자형이 여기 있죠, 그죠? 자, 유유자형입니다. 자, 이렇게 유유장애형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자, 이 유유자형은 쇠로 인한 사고수가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쇠로 인한 그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기계로 인한 사고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이래 가지고 뭐 어떻게 보면은 송중기 씨가 어릴 때 스케이트에 문제가 생겨 가지고 그만두지 않았나, 이렇게 뭐 억지로 끼워 맞출 수도 있겠죠. 성격이 급해 손해보기 쉽습니다. 너무 예민해 다른 사람과 화합하기 힘들고 다투기 쉽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법적인 제재를 당하는 일도 많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이 부분이 그 유유자형에 대한 해설입니다. 요 유유자형에 대한, 그죠? 자, 그 정도의 해설이고,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자, 이 사주가 어떻습니까? 비견격이죠, 그죠? 여기 비견격인데 이 비견격도 이 왜 비견격이 되느냐면은 현재 이 유금이 보시면은 지지에 비견하고 겁재가 있는데 천간에 통근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통근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일간만 이렇게 통근을 하는 경우죠. 그러니까 월간에 통근하지 못한 경우가 되니까 이 경우에는 이 자체의 십성으로 비견격으로 본 겁니다. 자, 이렇게 비견격이면은 성격을 보면 어떻습니까? 독립성이 강해 조직사회보다는 자영업을 더 선호하게 된다. 쇼트트랙 선수도 마찬가지고 이러는 영화배우나 아니면 탤런트도 어느 정도 프리랜서 개념이죠. 자,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의식하는 경향이 강해 허풍이나 사치에도 관심이 있고 비견격의 경우에는 자기 본위로 모든 것을 생각하게 된다. 남자가 비견격이면은 자신을 받들어주고 순종하는 여자를 원하게 되고 여자가 비견격이면은 참견이나 간섭이 없는 남자를 선호하게 된다. 부부간에 불화와 갈등이 생기기 쉽다고 본다. 여러 모에서 지금 계속 그 부부간에 문제가 조금씩 나열되고 있죠.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 이제 신금하고 여기 을목하고 상충이죠, 그죠? 이것도 을신충이고 그 다음에 자, 이것도 을신충입니다. 이렇게 을신충이 될 경우에 자, 을신충은 또 어떤 영향이 있는지 한번 보죠. 을신충은 작은 나무와 연장의 충으로 나무가 당하는 입장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쇠가 아주 강하죠, 그죠? 쇠가 3개, 4개씩이나 되니까 나무가 당해도 아주 당하는 자, 그런 입장입니다. 천간충은 기본적으로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심한 편이고 그 천간의 충이 발생하면 뭐 부모나 자식 또는 부부간에
불화와 갈등으로 여자가 집을 나가는 경우도 생긴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경우에는 남자가 집을 나간 경우가 아니겠나 싶으시 현재 별거 한다고 그러죠. 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조금씩 어떻습니까? 그 상황이 뭐 이렇게만 봐도 맞아 떨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 보시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 보시면은 현재 어떻습니까? 그 6주만 나와 있죠. 그죠? 6주만 나와 있는데 금이 이렇게 3개나 됩니다. 3개가 되고 또 이 월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것보다 2~3배 이상의 힘이 강하고 그 다음에 일지도 상당히 강합니다. 그런 가장 강한 것들이 2개가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비견 과다죠. 그죠? 자, 이렇게 비겁이 과다가 됐다 이 말입니다. 여기 있죠. 그죠? 자, 이렇게 비겁이 과다했을 때 또 어떤 상황이 생기는지 한번 보죠. 이렇게 비견이 과다하면은 어떻습니까? 여기 보시면은 독선적이고 고집이 세다는 평을 듣게 된다. 대인관계는 물론 부부 사이도 불협화음을 내기 쉬우며 인덕이 부족할 수 있다. 신약한 경우에도 비겁이 너무 과다한 경우에는 유사한 그 흉작용이 생긴다는 이야기죠. 성정이 거칠고 배포가 커 기분파 행세를 하기 쉽다. 그 다음 사주에서는 비겁이 과다하면 고집과 자존심이 강해 단체 활동을 하기 힘든다고 봅니다. 친구와 화합하기 힘들고 배우자와 헤어지기 쉽습니다. 부친과 연이 짧고 모친에 불효하기 쉽다. 사주 원국의 비견이 과다하면 결혼이 늦어지고 외도하기 쉽다. 그 다음에 배포가 크고 투기와 모험심이 강해 배우자를 극하는 성향이 강해 부부간에도 불화하고 외도할 가능성이 같은 이야기죠. 이 경우에 왜 그 비견이 강하면은 문제가 생기느냐면은 이 비견이라는 것이 자기 자신하고 같은 기운들이죠. 그런데 여자가 보면은 재성입니다. 그래서 금이 재성을 이렇게 극하니까 여자가 못 견딘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또 보시면은 여기 또 보시면 일주가 간여지동입니다. 천간과 지지가 같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간여지동인 경우에도 상당히 배우자 간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다른 거 다 읽어보기 힘드니까요. 자, 일주가 간여지동이면은 요 밑에 있네, 그죠? 자, 일주가 간여지동이면 자신과 부인과의 사이가 좋지 못함을 말합니다. 따라서 바람을 피우거나 두 집 살림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배우자와 사이가 불안하고 건강 또한 주의를 해야 합니다. 여자의 경우에는 애첩으로 살 수도 있다. 단 지지가 용의신이면은 상관없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 경우에는 용의신이 아니고 금오행이 기신이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기신이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자, 이 정도. 자,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 사람을 사주를 원국을 놓고 봐서도 상당히 잘 안 어울리죠. 그죠? 자, 잘 안 어울리는 그런 사주일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송혜교 씨 여자분 쪽에 명절 한번 살펴보기로 하죠. 자, 갑진일주입니다. 그죠? 이렇게 갑진일주인데 갑진일주의 성향이 어떤지 한번 보죠. 갑진일주를 이렇게 보시면은 갑진일주는 일지가 편제라. 이 보시면은 자, 이 편제죠. 그죠? 이렇게 이 말입니다. 자, 갑진일주는 일주가 편제라 재물에 대한 집착도 강하고 돈을 버는 재주도 있다. 편제의 특성으로 돈을 벌기도 잘하지만 쓰는데도 대담하다. 그 다음에 일지가 백호살이기도 하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에 갑진일주는 갑목 진토가 되므로 목극토로 편제가 된다고, 이제 지지가 편제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편제는 일간이 편제를 제어하는 관계가 되므로 일간이 배우자를 부리는 그런 경우가 됩니다. 그러니까 머슴 같은 남편이나 하녀 같은 아내가 배우자 상이 된다. 따라서 바람기가 많고 권태가 심한 편이다. 부부간에 약간은 거리를 두는 것이 화목에 도움이 되며 여성은 남편이 무능한 경우가 많고 바깥일을 해야 집안이 안정된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자, 이게 갑진일주의 특성이다. 자,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그런 특성이 많으니까 이런 경우에 여자분들은 아니면 남자분들은 배우자를 좀 더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이 백호살입니다. 백호살, 그죠? 이 갑진일주가 백호살이에요. 이 백호살은 보시면은 갑진일주와 을미일주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극하는 경우라 가지고 부부 사이가 극도로 나빠야 가지고 좋지 않게 본다. 자,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 다음 백호살이 지금 현재 일주죠. 여기는. 자, 일주에 있는 경우만 한번 보죠. 이렇게 보시면은 일주에 백호살이 있으면 가장 강력하게 흉살이 작동하며 사주 당사자 본인은 교통사고나 큰 수술, 부부 불화 등을 나타낼 수 있고
이 정도 돼 있다 이거죠. 그죠? 자, 시주는 뭐 놔두고요. 다음으로 이제 이 사주에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은 여기가 갑비합이 있죠. 그죠? 이렇게 갑비합이 있고 여기 진유합금이 있는데 여기 떨어져 있으니까 직접 합은 아닙니다만은 성향은 짙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습니까? 요렇게 여기 갑하고 여기 기하고가 명암합입니다. 명암합. 여기는 밖으로 드러나고 여기는 속에 있으니까 요거는 그 외정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현재 이 경우에는 이렇게 갑기합이 있고 여기 진유 떨어진 합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명암합이 있고 이렇게 합이 상당히 많은 명조다. 이렇게 합이 많으면은 다정다감한 명조라고 합니다. 다정다감하니까 어떻습니까? 성격이 다정다감하면은 남편이면은 뭐 여자한테 내 여자한테 아니면 여자면은 내 남편한테 다정다감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 모두한테 다 다정다감하면은 조금 문제가 생기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부부간에는 조금 불화와 갈등의 씨앗이 된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명조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여기 진의 원진입니다. 진의 원진이 그죠? 이렇게 원진살이 있는 경우에는 부부간에 이 일주가 포함되는 그 원진살은 뭐 일주하고 시주도 마찬가지고 일주하고 그 월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일주가 이렇게 포함되는 원진살인 경우에는 상당히 부부간에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원진살 한번 볼까요? 자, 이렇게 원진살을 이렇게 내려서 보시면은 지지에 원진살이 있으면 해당한 지지에 세력 다툼이 있다고 보고 그 원진살은 나란히 하는 경우에만 포함이 된다. 그래서 일지를 포함하지 않은 원진은 명주 자신에게는 직접적 영향이 적다 해놨죠. 그죠? 그 다음에 일지나 월지와 원진이 되는 대운이나 세운이 와도 같은 흉작용이 생긴다. 이렇게 돼 있고요. 월지와 일지 원진이 있으면은 중년의 운세가 불안하고 고부간의 갈등이나 가정 불화가 잦고 일지가 포함된 원진살은 배우자와 불화가 기본적으로 포함이 된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이 원진살은 서로 간에 미워하거나 싫어하는 경향이 커가지고 궁합에서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요소 중에 하나로 이 원진살은 부부 간에 별다른 이유도 없이 서로 미워하게 될 수 있는 살이므로 원진살이 있는 사람 간에는 동업을 하거나 결혼하는 것은 피하고 있습니다. 해놨죠. 그죠? 사주 원국에서 원진살이 있는 경우에는 스스로 부정적인 생각에 접어들어 타인이 자신을 미워하거나 원망한다고 얘기해가지고 스스로 행동에도 다소 제약이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부분이 일지에 진사가 있고 그 다음에 시주나 월지에 수레가 있으면은 천라지망살이 됩니다. 천라지망살 같은 경우에도 다소 부부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자, 보시면은 이 천라지망살이 원국에서 현재 이거는 원국에서 완성된 경우죠. 그죠? 원국에서 다 이렇게 돼 있으면은 이 경우에 흉작용이 되면은 가정사에서도 부부간에 화목하기 힘들고 파혼이나 이별수가 따르기 쉽고 자녀운이 박하게 된다. 라망살의 대표적인 흉이는 막힘에 있고 관제구설에 심하면 구금이 이를 수도 있고 사고나 입원, 수술의 고통이 따를 수도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결국은 어떻습니까? 이 송중기 씨나 송혜교 씨나 두 사람 다 상당히 배우자 운은 좋지 않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사람 간에 서로 간에 조금씩 양보하고 상대를 포용할 수 있으면은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을 텐데 서로 간에 상당히 강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온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은 지금 이 송혜교 씨 입장에서 이제 이게 송혜교 씨 일간이니까 이게 이제 송혜교 씨 그 명이라고 보면은 그 남편이 여기 신금 이 부분입니다. 신유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서 보시면은 일간하고 이렇게 멀리 떨어져 있죠. 그죠? 이렇게 바로 옆에 붙어 있지 않고 떨어져 있으니까 떨어져 있으면서 어떻습니까? 여기는 양목이고 여기는 음금이죠. 그죠? 자, 음금이니까 이렇게 음과 양이 조화가 되니까 유정하다. 정은 있다. 그렇게 보는데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인연은 없다. 이렇게 봅니다.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 부분에 떨어진 이 원인이 뭡니까? 여기 기토가 가로막고 있는 거죠. 이렇게 그죠? 기토 가로막고 있으니까 이 부분은 부친이 가로막고 있거나 아니면은 재물이 문제가 돼 가지고 돈이 문제가 돼 가지고 같이 못 산다. 이렇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남편하고는 이렇게 인연이 직접 있지는 않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무튼 이 두 사람 간의 명조는 상당히 배우자 운이 박한 그런 명조입니다. 이렇게 배우자 운이 박한 명조에서는 상당히 조심스럽게 모든 것을 처신을 해야 되는데, 결혼 당시에 운세도 상당히 안 좋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이제 이 운세는 이제 송혜교 씨 여자분 운세만 한번 보고 끝을 낼게요. 자, 그때 당시가 결혼을 할 때, 그때 당시에 대운은 계묘운입니다. 자, 계묘 대운이니까 이때 보시면은 대운은 상당히 좋습니다. 자, 보시면은 자, 이렇게 길로 나와 있죠. 자, 양인설이 조금 있지만은 상당히 좋은 운세다. 대운은 나무랄 데가 없는, 자,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는 세운입니다. 태양의 후예를 찍었을 때가 을미세운입니다. 을미세운이고 방령을 병신세운에서 했고, 그 다음에 결혼 발표를 2017년 정유세운에 자, 결혼 발표를 하고 그해 그 10월 달인가 결혼을 한 경우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해 한 해 보내고 올해 이제 그 이혼 조정 신청을 한 거죠. 자, 그러면은 그 해 하나하나를 한번 살펴보기로 합니다. 흔히 그 결혼운이라 하면은 어떻습니까? 남자는 재성운, 남자는 재성운의 결혼운이고 여자를 나타내니까, 그죠? 그 다음 여자는 관성운이나 이 남편입니다. 자, 관성운이나 식상운, 식상운은 자식이니까 출산운이라고 합니다. 자, 이런 때가 가장 큰 결혼운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태양의 후예를 촬영했을 때가 2015년이라고 합니다. 이 2015년에는 보시면은 여기 천을귀인, 요건 천을귀인 표시입니다. 자, 천을귀인도 있고 보편적으로 괜찮은 해죠. 기룡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지지해가 진미해가 있지만은 어떻습니까? 소길이죠, 그죠? 적지만은 길한 해다, 좋은 해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태양의 후예를 찍으면서 송중기 씨가 이를 봤을 때 천을귀인이 아닌가 싶기도 했겠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둘이 어느 정도 눈이 맞은 해가 이 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16년에 KBS에서 그 태양의 후예를 방영했다고 합니다. 집에서 아니면은 다른 일을 하면서 눈이 맞았던 그 시기를 보면서 태양의 후예를 봤으니까 얼마나 새록새록 하겠습니까? 약간은 소흉이죠, 그죠? 조금은 흉이 조금은 있지만은 상관없습니다. 이 정도는. 그러니까 상당히 좋게 느껴졌을 겁니다. 더구나 송혜교 씨 입장에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자, 천간은 식신운이니까 자식운이죠. 자, 천간은 자식운이고 지지는 자, 관성운이니까 완전히 결혼운입니다. 이 자체가 남편운이고 그 다음에 자식운이니까 이 자체로 완전히 결혼운입니다. 전해에 그때 기억, 그 다음에 이렇게 결혼운이 와가지고 남자 생각이 날 수 있는 자, 이런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러면서 이때 KBS에서 그 태양의 후예를 방영했다 하는 이야기죠. 그 해를 넘기고 그 다음 이제 2017년입니다. 2017년에 보시면은 역시 상관운이고 정관이죠. 정관은 편관이 약간 정없는 남편이면은 이 정관은 정까지 듬뿍 있는 그런 남편으로 봅니다. 자, 그러니까 오죽더 감동이 오겠습니까? 자, 여기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정관이죠, 그죠? 정관이고 정관은 남편운입니다. 그 다음에 상관은 또 자식운이고요. 그러니까 출산운, 남편운이 한목에 오니까 더 이상 참지 못하고 결혼 발표를 하게 된 겁니다. 거기다 보시면 또 어떻습니까? 지지는 지지끼리 진유합금이 되죠. 이렇게, 그죠? 진유합금이 됩니다. 이렇게 진유합금이 되니까 남편운에다가 그 다음에 출산운에다가 지지가 이렇게 또 합을 하는 자, 이런 경우가 되니까 굉장히 좋은 느낌이 오는 자, 그런 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하나가 있죠. 이렇게 진유합금이 되면은 이 진유합금이 생성한 합금이잖아요, 그죠? 생성한 것이 보면은 여기도 나와 있죠. 이렇게 보시면은 어떻습니까? 금이 기신에 속해 있습니다, 그죠? 앞에 그 두 개가 기신이고 그 다음 뒤에 게 기신입니다. 그래서 이게 금이 생성되니까 안 그래도 나쁜 금기운이 또 다시 생성이 돼 가지고 실상은 나쁜 작용을 하는데 이 합이 되니까 굉장히 좋은 것처럼 느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아마도 이때쯤 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남편운, 출산운 이렇게 오고 그 합이 한목에 이렇게 오니까 송혜교 측에서 결혼을 서둘렀지 않을까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자, 그건 뭐 추측이니까 그 정도로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이 2018년이죠. 2018년에 여기 보시면 요거는 지지충입니다. 지지충, 진술충 여기 나와 있죠. 그죠? 이렇게 진술충. 요게 일간이니까 여기 일주니까 일주하고 이렇게 진술충이 되고, 일간에서 보시면 다시 위에서 보시면은 자, 진해하고 진사하고 이 술해가 다시 첨라지망살까지, 이 첨라지망살이 다시 또 중첩으로 오는 겁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첨라지망살이 중첩으로 오는 경우가 됩니다. 이렇게 중첩으로 첨라지망살까지 오는데 굉장히 안 좋은 해가 되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되니까 이때 이 충에 이 첨라지망살에 두 사람이 상당히 다투지 않았을까. 결국은 2016년, 17년 10월 달에 결혼해가지고 2018년부터 그 다음에부터 바로 트러블이 생겼다고 이렇게 봐지는 그런 사주입니다. 흉은 어떻습니까? 대흉으로 나와 있죠. 자, 그렇게 해가지고 2018년에 무술세운을 보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해입니다. 자, 올해 2019년, 자, 기해세운이죠. 기해세운인데, 천간은 갑기합토로, 갑기합토가 되니까, 여기서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것도 귀신이죠. 그죠? 이것도 귀신이죠. 또 이렇게 해수가 오니까, 송혜기 사주에 진해 원진이 있었죠. 이 진해 원진이 있었는데, 이 해수가 또 와가지고 또 원진을 하나 더 추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원진을 다시 추가하고, 첼라지망도 또 추가를 하고,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하죠.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그 사주가 중첩으로 오면은 같이 떨어져 있지 않으면은 이 부분은 누가 맞이하더라도 이 정도로 그 중첩으로 안 좋은 기운이 들어오게 되면은 헤어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이제 이럴 때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오기 전에 서로 좀 떨어져서 좀 지내는, 자, 그런 게 좀 지혜가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진해 원진, 첨라지망, 귀문간살까지 한목에 다 오게 됩니다. 이렇게, 그죠? 진해 원진 한번 보실까요? 이거 아까 봤던 거죠, 그죠? 이렇게 원진살. 여기 원진살이, 원국에 이렇게 원진살이 있는데 다시 해수가 또 와가지고 또 친 겁니다. 이렇게, 그죠? 여기 하나 있고 또 와서 또 친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남편이고 아내고 미워서 서로 못 사는 거죠. 이제는 더 이상. 자, 그런 정도의 사주가 되니까 더 이상 송중기 씨도 못 버티니까 가정법원에다가 이혼조정 신청을 하지 않았을까. 자, 이렇게 싶기도 합니다. 좀 알아두시면 좋을 부분이 그 결혼운이 남자면은 재성운이고 여자면은 관성운이고 아니면 식상운이 왔을 때가 결혼운이 되는데, 바로 다음에 충이나 원진이 오면은 꼭 피해가지고 그거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하는 게 참 원만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충이 오면은 그 다음에 원진이 오고, 원진이 먼저 오면은 그 다음에 바로 따라서 충이 옵니다. 이렇게 충하고 원진이 연달아 오기 때문에 이 해를 버티기가 상당히 힘들다는 이야기죠. 이렇게 충하고 원진이 오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보통 또 재성운이 옵니다. 통상 재성운이 옵니다. 이때를 뭐 어느 정도 이혼 위자료를 서로 정산하는, 자, 그런 해다 이렇게 보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충하고 원진이 바로 끼어 있을 때는 가급적이면은 그게 지나고 난 다음에 결혼하시는 게 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과 원진이 더구나 이렇게 그 사주 원국에 상당히 안 좋은 기운이 많은데 충하고 원진이 이렇게 연달아 있을 때 결혼하시면은 99% 파경이 옵니다. 만약에 그렇게 갖고 결혼을 하신 분이 있다면은 요 기간 동안에는 서로 좀 떨어져서 지내는, 뭐 기러기 부부라고 그러나요? 뭐 어떤 주말 부부나, 자, 어떤 시기든 좀 떨어져서 지낼 수 있는, 자, 그런 지혜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기도 하죠. 그 최근에 그 이혼하는 그런 그 사례를 보면은 결혼하고 나서 그 2년차, 3년차, 그러니까 결혼 다음에나 그 다음에 이 부부들처럼 이렇게 그 파경을 맞는 경우가 전체 결혼 그 이혼 사례 중에서 23%인지 5%인지 이 정도까지나 된답니다. 살자마자 바로 갈아쓴 사람이 그렇게 많다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 부분 꼭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오늘은 송중기 씨, 송혜기 씨 두 사람의 결혼에 금이 간, 자, 그런 사건을 두고 어느 정도 타산지석으로 자신의 입장이나 자신의 사주를 확인해 볼 수 있는, 자, 그런 시간을 가져보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